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이번엔 법인 대표님들을 위한 맞춤형 연말정산 전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법인 대표는 일반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제대로 하는 것이 관건이죠. 이 영상에서는 법인 대표님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절세 전략과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셔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대표자 급여 꼭 받아야 되나요? 꼭 받아야죠. 근데 간혹 처음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를 키워서 대표님은 개인 돈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세금의 끝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개인 사업자 하다가 소득세 한번 내죠. 소득세가 부담되든 앞에 주식회사가 붙어서 영업을 잘하고 싶든 대출이 필요하든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다시 법인 전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법인세는 200억까지 19%밖에 안 내요. 그럼 많은 돈이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잉여금이라고 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제가 여기 사진 보여드리면은 잉여금을 제가 지방처럼 표현을 하거든요. 사람도 지방이 많이 쌓이면 나중에 살 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법인도 똑같아요. 잉여금이 너무 많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빼줘야 돼요. 그 빼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급여인데 이걸 또 자칫 잘못하면 여기 표 한번 보시면 급여를 또 너무 높이 설정을 하면 법인세 한번 내고 또 소득세 또 내고 오히려 세금이 개인보다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돈을 안 빼면 잉여금이 쌓였다가 나중에 두 번의 이슈가 발생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법인 운영하다가 이 법인을 폐업하고 청산 한번 하겠죠. 그때 청산소득세가 나와요. 청산소득세는 잉여금 기준이 잡히기 때문에 그 많은 잉여금에 대해서 한 번에 소득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금이 폭탄 한번 나올 거고, 두 번째, 언젠간 사람은 죽을 거잖아요. 대표님이 유고하시게 되면 그 잉여금의 가치가 또 주식가치에 녹여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내가 혹은 법인 운영을 할 때 돈이 필요하지 않아도 당연히 법인으로 건물 사고 다 해도 돼요. 법인에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돈을 일단 빼시고, 왜 빼야 되냐? 절세의 기본은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피하는 거예요. 나중에 돈 필요하다고 10억 한 번에 빼면 세금 50%잖아요. 1억에 걸쳐서 10년에 빼면 낮은 세금을 빼올 수 있죠. 그 누진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조금씩 돈을 빼줘요. 그러다 나중에 법인에 돈이 부족하면 대표님이 법인에 돈을 빌려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보통 이걸 4단계로 나눠요. 처음부터는 대표님이 굳이 급여 안 받고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것들은 법인카드 쓰면 되겠죠. 그럼 법인카드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개인 보험료, 개인 대출, 뭐 아이들 교육비 이런 건 법인카드 쓰면 안 되죠. 그런 일정 부분은 급여를 받는 거예요. 근데 급여도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구간이 넘어가면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배당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배당도 우리 한 명당 2천만 원까지는 15.4%의 세금이 끝나고 4대 보험도 영향이 없죠. 그럼 2천만 원 빼오는 거예요. 간혹 제가 재무제표 보면 배당을 한 번도 안 빼온 법인이 너무 많아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실행을 못 하는 거예요. 누가 추천하라고 하지도 않고. 배당 꾸준히 빼주셔야 돼요.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개인 돈이 많이 필요해. 그럼 주주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 가족들로 해놓으면 되잖아요. 이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갓 태어난 아기한테도 주식 증여하는 거 현금 2천만 원까지 증여 가능하거든요. 증여해놓고 주식을 줘요. 그리고 2천만 원 매년 배당을 해요. 그럼 상속세도 해결되고 증여세도 해결되고 나중에 이 자녀 거를 주식 사놔도 되잖아요. 미리 부의 이전을 미리 시켜놓는 거예요. 이때 배당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인 대표자도 엄연히 근로자예요. 근로자는 법적으로 퇴직금이라는 걸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내 회사니까 퇴직금 내 맘대로 설정할 수 있는데 간혹 권리는 있지만 나중에 회사가 상황이 좋지 않아. 그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겨도 돈이 없죠. 이걸 하기 위해서 퇴직금도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퇴직금도 빼오고. 그래서 결론은 이런 방법들을 이제 크게 잡고 중간중간에 하나의 컨설팅을 들어가면 돈을 빼오면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오늘 급여 얘기할 거잖아요. 일단 급여 설정하기 전에 대표님이 개인적인 목표를 잡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내가 만약에 5년 뒤에 나 10억을 만들 거야. 개인 돈으로. 그걸 아파트를 살 거야. 그럼 5년에 10억 잡았죠. 그럼 10억을 이제 나누는 거야. 매년 그럼 2억씩 빼야겠네. 그럼 2억씩 급여 빼면 세금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배당 어떻게 설정하고, 배당으로 충분하지 않아. 그럼 주주 구성하고 급여 얼마고,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회원님, 그러면 어쨌든 법인 대표님들은 급여를 받으시잖아요. 그럼 종속세 외에도 또 연말정산을 해야 되나요? 법인 대표님은 종소세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근데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소세까지 해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안 하셔도 된다. 어차피 종합소득세 한번 해야 되니까. 그러면 법인
대표님들한테 최적화된 세액 공제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우리 노라운산 공제도 사실 법인 대표님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일단 조건들이 있긴 해요. 이제 급여를 7천만 원 이하로 신고를 해놓고 하면 노라운산 공제도 가입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대표님 연말정산 때 공제 받으실 수 있고, 또 일단 가입하면 회사의 성장이 있어도 이전 공제로 감면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중도 해지하면 또 기타 소득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 대표님도 근로자니까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대표님의 급여가 뭐 1억 단위 이상 들어가고 하면은 사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기 거의 어려워요. 왜냐하면 분명히 대표님들 중에 법인카드 쓰는 게 꽤 있을 거거든요. 근데 먼저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 초과해야 돼요. 즉 연봉 1억이면 2,500만 원 이상부터 공제가 들어가는 건데, 내가 2,600만 원 썼다. 그럼 100만 원 초과됐죠. 근데 그 100만 원 신용카드면 15만 원,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30% 되는 건데 이게 크지 않다. 왜냐면 100만 원 초과하면 15%면 15만 원. 거기에 소득률 20% 하면은 뭐 한 5만 원 되는 거니까 크지는 않죠. 그래서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걸로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쓰는 것보다는 신용카드에 마일리지 쌓는 거 혹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법인 대표님의 그 우리 배우자도 근로자일 수 있거든요. 그분의 급여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신용카드를 몰아주는 것도 괜찮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법인카드를 못 쓰는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뭐 아이들 뭐 교육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그냥 대표자 개인 카드 써봤자 없어요. 소득공제 별로 안 되니까 배우자 카드로 몰아는 거예요. 그럼 배우자는 급여가 일정 부분 낮을 거고 그러면 한도액도 더 넓어질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쓰는 것도 괜찮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벤처기업 투자나 기부금 세액공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3천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 이런 거 많이 영업 들어오실 거예요. 해도 경비처리 다 된다고 하니까. 또 3천 초과 5천만 원이면 70%, 5천 초과 30% 공제되는 게 있으니까 사업하시면서 또 어디 투자하거나 이런 영업적으로 관련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죠. 그런데 이제 사후관리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투자일로부터 3년간 지분을 회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소득공제가 정확히 들어가시는 거고,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고, 소득공제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의 50% 초과하지 않는다. 뭐 이런 세부적인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활용은 근로자는 그렇게 큰 건 없어요. 하지만 활용해 볼 수 있는 상품들은 있죠. 예를 들어 연금저축.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연금으로 받는 게 좀 단점일 수 있고, IR 연금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납입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고, 대신에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공제율이 16%이고 그 이상은 13%로 낮아진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최대 공제를 받으면 연간 약 91만 원에서 약 115만 원 정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금 활용도 있을 수 있는데요. 기부금 세액 공제도 가능하고, 종교단체나 일반 기부금에 대해서는 각각 10%, 30% 한도로 세액 공제 가능한데, 이것도 웬만하면 그냥 법인 기부금을 쓰셔도 돼요. 근데 법인 기부금도 한도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개인 기부금 활용하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로 기부금이 1,000만 원 초과하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30%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매출이 높은 법인도 있을 거고, 뭐 이제 막 시작하셔가지고 급여가 적은 대표님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소득 설정을 적게 해주신 법인 대표님한테도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될까요? 되죠. 급여 설정하는 거니까. 결론은 급여 설정도 법인의 돈을 빼오는 작업 중에 하나인 것 뿐이니까 법인을 운영하면 꼭 목표가 있어야 돼요. 법인의 잉여금을 관리를 해주는 거. 그 중에 하나가 급여인 거니까 당연히 도움되죠. 지금까지 법인 대표님들만을 위한 연말정산 절세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법인 대표님들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급여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도 있고, 제대로 준비하면 큰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죠. 소득세를 줄이는 핵심은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의 핵심은 돈을 빼오는 작업이다. 그 중에 하나인 급여 설정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시지, 그냥 무작정 돈 필요하셔서 급여 설정 해놓으면 오히려 이중과세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잉여금이 많으신 분들 절대로 급여로만 빼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법인을 할 이유가 없어요. 소득세는 많이 나고 법인세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잉여금이 많은 법인일수록 꼭 급여 설정에만 목매지 마시고 다른 방법들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셔서 법인세만 줄이지 마시고요, 대표님의 소득세를 줄이는 전략까지 같이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천재 서성우였습니다.